안녕하세요. CNB 건강365 최영욱입니다. 노출의 계절 여름, 복부나 팔뚝, 허벅지에 단단한 지방이 붙고 부쩍 무거워진 몸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는 군살을 빼기 위해 피부과 병원을 찾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침습적 비만, 체형 교정에 대해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맑은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신삼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만병의 근원이라는 비만, 이 비만의 문제점부터 살펴보고 갈까요? 예, 비만은 우리 몸에 필요 이상으로 지방이 쌓인 상태를 말합니다. 원래 지방이란 것은 우리 몸을 보호하고 또 외부로부터 우리 장기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은 지방이 너무 많이 쌓였을 때는 여러 성인병을 만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또 담석까지 여러 성인병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나이가 드시면서는 퇴행성 관절염을 같이 동반할 수가 있어서 건강을 위해서 비만을 치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비만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허리 둘레만으로 복부 비만을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90cm 이상일 때, 여자는 80cm 이상일 때 흔히 복부 비만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흔히 많이 알고 계신 것들은 체지방 지수라고 해서 BMI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몸무게를 자기 키를 제곱한 양으로 나눴을 때 그 수치가 22가 되는 것을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5 이상일 때는 수중 과다, 비만이라고 보는 것은 그 BMI가 27 이상일 때 비만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좀 더 정확한 측정 지수로 체지방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기 몸무게를 남자가 25% 이상의 체지방을 가졌을 때, 또 여자는 30% 이상일 때를 체지방 지수가 높다, 즉 비만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키와 몸무게만 알면 본인이 비만인지 아닌지 자가 진단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부 비만, 또 하체 비만 이렇게 형태에 따라 비만도 나뉘어서 분류를 하거든요. 먼저 복부 비만에 대해서 이게 왜 생기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 남자들은 흔히 복부 비만이 많습니다. 여자들은 하체 비만이 많죠. 그런 성에 따른 구별도 있지만은 이 복부 비만은 원래 살이 쪘을 때, 즉 지방이 쌓였을 때 남자는 이 배에서부터 쌓여서 점점 상체, 그 다음에 팔, 얼굴 이렇게 올라오는 순서를 겪는 데 반해서 여자분들은 이 허벅지나 엉덩이 여기가 먼저 찌고요. 그 다음에 복부 이렇게 쭉 올라오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할 때도 정반대로 이렇게 겪게 되는데, 복부 비만형이라는 것은 남자들 체형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를 말하고요. 이거는 이제 고혈압이라든가 또 관상동맥, 뇌졸중,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합병증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남자들은 내장 지방형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즉 복부에 지방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항아리 모양의, 즉 사과 모양의 형태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럼 여성들한테는 하체 비만이 주로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건지 아니면 유독 여성들에게 잘 나타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은 출산에 대비해서 미리 이 에너지, 즉 칼로리를 저장하게 되는데 그 부위가 우선 엉덩이와 허벅지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이 서양 배처럼 이렇게 두 형태를 갖기 때문에 하체 비만형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다이어트에 관한 소식들 귀를 쫑긋 세우고 관심 있어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원푸드 다이어트 그리고 뭐 무슨 다이어트 굉장히 종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기간에 살을 뺄 수 있다는 다이어트가 과연 진짜일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의문점이 좀 있어요. 누구든지 살면서 이 비만에 대해서 살을 빼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남자분들은 뱃살, 여성분들은 몸매를 위해서 많이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늘 실패하죠. 그래서 그 실패의 원인, 즉 뺐다가 다시 찌는 요요 현상들을 왜 겪는가 하면은요, 결국은 무리한 다이어트와 잘못된 이 운동 습관 때문에 재발하는 거거든요. 너무 급박하게 이 칼로리를 줄이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로리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양을 먹더라도 더 많은 양을 우리 몸에 축적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로 요요가 나타날 때는 더 급속하게 더 많은 양이 찌게 되는 거죠. 이게 요요 현상입니다.
그럼 비만 탈출을 위해서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살이 왜 쪘는지를 먼저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결국은 잘못된 식습관, 또 운동, 또 생활 습관에서 오기 마련인데요. 자기의 습관을 일일이 체크해 보면은 비만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많이 먹는 거에서 옵니다. 또 불규칙적인 거, 한 번에 너무 많이 먹는 습관들, 이런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이미 쪄 있는 비만을 이거를 소모를 시키기 위해서는 먹는 양도 줄여야 되겠지만은 많이 움직여서 칼로리를 소모시켜야 합니다. 근데 힘든 운동을 하다 보면 금방 지치거든요. 결국은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흔히 유산소 운동이라 그러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걷기부터 러닝, 또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는 그런 운동 습관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될 테고요. 생활 습관에서도 차를 너무 오래 탄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오르는 방법, 또 TV를 보면서도 운동하는 습관, 이런 생활 습관에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바꿔준다면 비만을 어느 정도 줄여나갈 수가 있고, 그게 건강한 비만 관리가 될 것입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실천하기 쉬운 것들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 원장님이 좀 제시해 주시죠. 급박한 다이어트를 너무 안 먹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하루에 꼭 필요한 양은 보통 1200kcal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 먹었을 때는 우선은 빠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었을 때 더 많은 양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을 늘리되 먹는 양은 너무 안 먹는 것을 피하고 하루에 1200kcal 이상을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포만감을 주기 위해서는 칼로리가 높은 음식보다는 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가 흔히 고구마라든가 과일들을 많이 먹죠. 과일도 칼로리는 높지만 이런 칼로리를 체크하면서 또 충분히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이 다이어트를 하게 된다면 비만을 잘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워낙 다이어트에 쓴맛을 많이 본 분들은 지방 흡입 수술에 대한 관심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복부 비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복부 비만을 가장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수술입니다. 하지만 수술을 해서 빼냈다 하더라도 금방 다시 찝니다. 수술이 다가 아니거든요. 효과는 제일 빠르지만 회복 기간이 길고 또 그만큼 통증이 있고 또 생활에 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서 다이어트와 운동을 늘려가면서 보조적으로 하는 레이저 시술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이 부분 비만 치료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은 수술에 비해서 안전하고 또 효과가 있으면서 편안하고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 때문에 레이저 시술을 찾게 됐는데요. 레이저도 지금까지 보면 초음파로 때렸던 거, 또 고주파 열로 때렸던 거, 그 다음에 얼려서 지방을 파괴시키는 방법, 또 최근에는 다이오드 열을, 즉 온열 효과를 통해서 지방세포를 줄여나가는 그런 여러 치료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만큼 레이저도 점점 진화가 되고 발달이 돼서 레이저만으로도 자기가 뺄 수 없는 부분들을 잘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수술을 하지 않고도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최근에 나와 있는 방법들은요, 이 얼리는 방법, 우리가 이 정육점에 가면은 돼지고기를 얼려놨을 때 양이 줄어든 것을 보고 왜 줄었는가를 보니까 이 살코기는 줄지 않았지만 지방량이 준 것을 보고 착안한 것이 바로 냉각용예술입니다. 지방은 얼렸을 때는 지방세포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은 부분에 얼리게 되면 필요한 부분을 지방을 줄일 수 있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고요. 최근에는 그런 얼리는 방법들이 힘들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고 효과가 빠른 방법으로 다이오드 열을 온열 따뜻한 열을 쪼여줬을 때 지방세포가 똑같이 줄어든 것을 발견했거든요. 이런 두 가지 치료법이 최근에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지방 레이저 시술법입니다. 비침습적 비만 치료 방법 중에 다양한 게 있다고 하셨는데 먼저 스컬프 쉐어라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가고 싶습니다. 예, 스컬프 쉐어는 미국 FDA와 우리나라 KFDA에서 승인을 받은 이 시술법인데요. 다이오드란 아주 미세한 초입자에 열을 가하게 되는데 1060나노미터의 그런 파장대에 열을 가하게 됩니다.
이 파장은 지방세포를 가장 잘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따뜻한 온열 효과를 통해서 세포를 파괴시키는데요.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피부는 시원하게 해주고 지방세포는 열을 가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교차함으로써 통증 없이 이 지방세포를 파괴하는 원리입니다. 피하지방 감소를 유발해서 비만을 치료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요. 자료 화면 보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컬프쇼의 치료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컬프쇼는 허리 둘레 감소를 시킬 수 있는 레이저 시술인데요. 원하는 부분, 즉 옆구리라든가 아랫배, 윗배 이런 다양한 부분에 동시에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터를 시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터는 원하는 부분에 4개를 동시에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기존에 한 부위를 치료했다면 4개를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되겠고, 치료 시간도 25분으로 1시간에 비해서 많이 짧아진 것입니다. 지방 조직을 녹이는 방법으로 지방에는 열을 가하고 피부에는 능각을 가해서 피부를 보호하고 지방 세포만 깨뜨리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열이 나오는 동안에는 좀 뜨거운 느낌이 있고 시원할 때는 그것을 감소시키는데 에너지는 보통 25분 안에 치료를 하게 되고 평균적으로 24%의 지방세포를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괴된 지방세포는 림프관을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된 거고 결국은 그만큼의 지방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이 배가 뱃살이 또 지방이 줄어든 것은 결국은 임상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치료는 어느 부위가 가능한가요? 가장 흔히 치료하는 것은 결국은 복부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치료가 안 되는 부분이 뱃살인데요. 뱃살 외에도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옆구리살이죠. 이런 부분의 치료가 좋고요. 또 등 부위에 튀어나온 피부들, 그 다음에 허벅지, 팔뚝까지 원치 않은 부분의 지방들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화면이 있으면 좀 보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키트를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요. 붙이는 부분들은 그 사람의 체형에 따라서 정할 수가 있고 붙인 다음에는 그렇게 아프거나 통증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치료하는 동안에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자기 핸드폰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편안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럼 그 파괴된 지방이 어떻게 없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레이저에 의해서 지방세포가 파괴되면 파괴된 지방은 우리 몸에서 다시 돌아가서 간에서 재생이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만은 지방세포의 일부는 우리 몸에 있는 식세포라는 탐식세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파괴된 지방을 제거하는 원리로 지방이 줄어들게 됩니다. 뱃살도 문제지만 이 옆구리에 출렁거리는 살도 꽤 고민이거든요. 이 복부와 옆구리를 동시에 시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시술하는데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지 궁금하네요. 기존의 치료들은 한 부위만 치료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술 시간도 길고 또 여러 부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하기도 어렵고 이런 단점이 있었지만 이 스컬프쇼는 여러 부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옆구리살, 러브 핸들이라든가 복부, 배가 적으신 분들은 한 번에 4부위를 동시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옆구리살과 복부 또는 아랫배 이런 여러 부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 얼리는 방법들은 1시간이 걸려서 한 부위를 치료했지만 이거는 4부위를 25분 만에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고 빠르고 또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시술법입니다. 비침습적 치료이기 때문에 우려가 조금 덜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없을까요? 모든 시술에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술 자체도 통증이 없다고 했지만 유난히 열에 좀 통증을 많이 느끼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열이 가해질 때는 그 통증이 아주 뜨거운 느낌으로 올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열을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뜨겁게 느끼는 사람들한테는 통증이 있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통증이 별로 없다. 그리고 다른 부작용이라면 이 시술하는 과정에서 잘못 시술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부작용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의 시술로 비만을 치료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몇 번 정도 시술을 받아야 이게 효과를 볼 수가 있나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만큼의 효과를 바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빠지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을 보정해 주는 것이 레이저 시술인데요. 스컬프쇼를 치료할 때는 한 달 간격으로 보통 3회 정도를 치료했을 때 그 부위가 원하는 바디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치료를 한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러시면 사진을 보면서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치료 부위를 선택할 때는 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어플리케이터를 아랫배라든가 윗배, 또 체형이 적은 사람들은 체형을 줄여서 어플리케이터의 숫자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다양한 부분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로 측정했을 때 치료 전보다 3개월 후에 거의 절반가량 줄어 있고요. 이 효과가 6개월째 계속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치료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비만 치료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나이가 든 성인 남자들은 대부분 아랫배가 늘어나면서 복부 비만력이 나오게 됩니다. 아랫배가 훨씬 줄어들었고 전체적인 양도 줄어들고 복근이 나오기 시작하죠. 다음 분은 여성분인데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게 되면 배가 볼록 나오면서 밑으로 내려오는, 즉 처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배의 탄력이 좋아지면서 지방이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도 젊은 남성인데요. 흔히 방심하면 바로 이렇게 뱃살이 나오고 배가 나오게 됩니다. 이분은 옆구리살인데요. 우리가 러브 핸들이라고 하는데 체형을 망가뜨리는 부분이 바로 이 옆구리 부분인데요. 한 번 치료한 뒤에 한 달 뒤에 봤을 때 이만큼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 역시 복부의 모습인데 탄력이 떨어지면서 비만이 많이 나와 있는 모습이고, 이분은 옆구리에 뱃살이 같이 치료한 경우인데요. 뱃살과 복부의 양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걸 볼 수 있고, 옆구리에 이런 라인들이 보기 흉하게 청바지를 입었을 때 튀어나오는 이런 옆구리 살들이 치료 후에는 거의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바지를 입었는데 위에 삐져나오는 옆구리 살이 한 번 치료했는데도 이만큼 아주 좋은 치료 결과를 보입니다. 이처럼 운동과 다이어트를 겸해서 바쁜 현대인 또 직장인들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치료 후에 바로 복귀를 하는데요. 이 정도의 치료 효과라면 누구든지 권할 만한 좋은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침습적 비만 치료 요법 가운데 냉각 치료 요법입니다. 이건 뭔가요? 예, 냉각 치료법은 이 얼렸을 때 지방이 줄어든 것처럼 이것을 임상 비만 치료에 적용하는 건데요. 젤틱이라든가 또 클라투, 미쿨 이런 시술들은 한 부위에 패치를 붙여 놨을 때요. 그 지방이 레이저 위로 올라오도록 이렇게 당긴 다음에 거기에 냉각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이거를 얼리게 되면 우리가 동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피부에 동상을 입지 않도록 서서히 피부에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지방세포를 얼리는 시술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한 25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실제 치료 시간은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래서 기존의 스컬프쇼보다는 시술 시간이 보통 1시간 정도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리살, 아랫배, 윗배 그런 좁은 부위에 치료할 때는 좋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스컬프쇼와 냉각 치료 요법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술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또 문제점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컬프쇼는 같은 면적의 치료를 할 때 4배가 되는 부위를 한 번에 치료할 수가 있고요. 치료 시간도 25분으로 아주 짧습니다. 즉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부위에 치료를 할 때는 이 스컬프쇼라는 치료가 훨씬 효과적이 되고요. 비만을 치료해서 잘 관리했었는데 안 되는 부분들 있죠. 그런 옆구리살, 위아랫배 그런 국소 부위 한 부위를 치료할 때는 냉동치료요법으로 치료했을 때 또 치료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냉동치료요법은 치료 과정이 길어서 보통 1시간 정도 치료가 필요하고 한 부위를 치료한다는 것이 단점이고요. 치료 후에는 그 얼린 것이 먹먹한 느낌으로 좀 일주일 정도는 좀 아픕니다. 그런 단점이 있지만 온열 치료, 즉 스컬프쇼와 클라투나 미쿨을 냉동 치료를 스케줄에 따라서 이걸 반복하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 반면 아프진 않을까 혹은 상처를 남기진 않을까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되네요. 스컬프쇼는 저도 받아봤는데요. 그렇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저도 통증을 잘 못 찾는 타입이라 좀 뜨겁다 고 느낄 때 바로 시원하게 해주고,
뜨겁다고 할 때 시원하게 해주고 이런 편안한 시술법이고 제일 좋은 것은 넓은 면적을 빨리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이 냉동치료법은 치료 후에 일주일 정도 이게 얼린 부위들이 좀 아물면서 간질간질 이런 좀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고 땡겨서 하기 때문에 멍이 드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본다면 일시적인 치료 부작용들이고 나중에는 후유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수술에 비해서는 아주 편안한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만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 추후의 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술 후에 어떤 점들에 주의해야 할까요? 스컬프쇼나 미쿨이나 클라토처럼 이런 치료들을 했을 때는 피부에 자극을 받은 상태고 결국은 세포를 파괴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회복 기간 동안에는 너무 과도한 운동이라든가 스트레칭, 또 너무 뜨거운 사우나, 운동도 너무 과격한 것들은 피하는 게 좋겠죠. 외부적으로 표시는 나지 않지만 세포는 파괴가 된 상태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좋아질 때까지는 자연적인 과정을 겪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요. 너무 무리한 운동과 또 다이어트, 그 다음에 또 생활 습관들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스컬프쇼와 냉동 치료요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한 번만 더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죠. 원형요법을 치료하는 스컬프쇼는 넓은 면적에 즉 치료 부위가 많을 때 한 번에 짧은 시간에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냉동 치료요법은 운동을 해서 빠지지 않은 부분 한두 부위를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인데 냉동 치료를 했을 때는 회복 기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주일 정도는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아주 그래도 편안한 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 후에 적절한 운동이 병행된다면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가 좋을까요? 결국은 유산소 운동을 권하죠. 무리하지 않는 운동인데요. 서서히 운동량을 늘려 나가야 될 테고 처음 치료할 때, 즉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걷기라든가 가벼운 러닝 또는 자전거 타기, 자기가 좋아하는 또 편안한 운동을 선택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꾸준히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생활 습관을 바꿔주고 또 몸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강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원하는 운동을 스케줄을 만들어서 습관을 바꾸도록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체형을 치료하는 여러 레이저 시술법이 나왔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하는 방법, 고주파 열을 이용하는 방법, 냉각 치료를 하는 방법, 온열 치료 이런 여러 시술들이 만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부나 옆구리 이런 뱃살들은 운동만으로 원하는 체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운동하시고 다이어트를 하신 다음에 그래도 치료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조각해주는 말 그대로 스컬프쇼라든가 또는 미쿨 이런 레이저를 도움을 받는다면 운동과 더불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취지에서 운동, 다이어트 꾸준히 하시고 거기에 더불어 이런 레이저 시술을 겸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건강과 체형을 둘 다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비침습적 비만 치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맑은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신삼식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침습성 지방분해용 레이저와 냉각 지방분해술 등은 체중을 줄이고 몸매를 관리하는 데 보조적인 시술로 수술적인 방법에 비해 간단하고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후에 환자 본인의 꾸준한 관리와 운동, 식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CNB 건강365 최영욱이었습니다.